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번 주에 강남에 이제 꼬마 빌딩을 위주로 저희가 촬영을 했잖아요, 교수님. 근데 반응이 되게 핫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강남에 이런 꼬마 빌딩이나 신축된 깔끔한 건물들에 관심이 얼마나 많다는 걸 좀 인지를 하게 됐거든요. 저번 영상은 저희가 금액대를 한 60억대, 70억대로 설정을 했는데 오늘은 100억 이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토지를 사서 지은 건물들로 가지고 왔고요. 그때 토지를 사서 신축을 한 빌딩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을지 또 얼마나 남겼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선생님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위치는 학동역 인근에 있고요. 학동역이랑 을지병원 사거리 인근에 있는 건물인 건데 사실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좁은 골목이 오르막길로 쭉 올라와 있죠. 네, 그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라인에서 6m 도로로 들어가면 양면도로로 접해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상권은 그래도 많이들 찾으세요. 예전에 2022년도에 거래가 많이 됐었던 이유는 재건축할 수 있는 낮은 금액대의 건물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공실이 최근에는 심하더라고요. 이 근처도 최근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 대한 공급이 많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한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진 않다 보니까 좀 공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올해 4월달에 계약을 하고 5월 9일날 잔금을 했고요. 매매가는 108억, 대지 면적은 61.9평, 연면적은 180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은 2023년도 8월달에 준공을 한 건물이고 2022년도 2월달에 토지를 사서 지었던 건물인 거죠.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임대료가 저는 안 맞춰졌던 게 계속 공실이었다가 최근에 오른쪽 건물은 제가 알기로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왔거든요. 평당 임대료가 18만 원? 통임대로 들어왔더라고요. 최근에 구해진 것 치고는 굉장히 높게 구해진 거죠. 이걸 매입한 업체는 108억짜리 건물을 대출을 100억을 받고 90% 이상을 받고 매입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대출을 받은 거라면 좀 직접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입이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니까 대지를 매입한 건 한 72억 정도. 취득세랑 같이 하면 68억에 샀으니까 한 72억 정도가 되는 거고 공사 비용 한 20억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한 92억 정도가 건물의 원가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이런 거를 더하면 좀 몇 억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긴 했다. 근데 이제 평당 금액을 또 보면은 건물 가격 이제 제외하고서 보니까 약간 높긴 한 것 같아요. 네, 1억 4천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 라인으로는 1억 4천까지 거래가 될 만한 동네는 아닌 거니까 아무래도 좀 좁은 도로에 있고 역과의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까지 막 1억 중반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어놨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거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사동에 위치한 사례인데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을지병원 사거리인데 전 사례는 여기 있었고 이번 사례는 신사동으로 넘어오죠. 압구정역 가는 길로 나름 이 거리가 좀 넓은 거리긴 해요. 넓은 거리를 올라가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 있는 이 코너 건물,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본 건물은 130억에 거래됐고요. 계약일은 올해 1월, 잔금일은 2월 달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지 평수는 69평, 연면적은 182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요. 2023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1월에 잔금을 치러서 1년 4개월 만에 지은 건물이죠. 2023년도 5월에 신축이 된 이후로부터 계속 공실이었어요. 매도인이 안 맞췄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가 안 맞춰질 수도 있는데 임대가 막 그렇게 활성화가 막 되는 지역은 아니긴 한데 막상 이 라인을 가보면 건물들이 양 옆에도 신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권이 꽤 괜찮거든요. 그렇죠. 이 건물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를 설명하자면은 이 건물을 지은 땅을 2022년도 1월에 51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했죠. 그리고 130억에 판 거니까 2년 정도 동안 금융비용을 내고 하더라도 평당가를 한 1200만 원 정도 잡고 한 22억 정도 건물가가 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50억에다가 22억 정도 하면은 이래저래 해도 한 80억 정도가 원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의 50억의 차익을 남기고 2년 만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딱 하나, 임대가 조금 쉽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예상 임대를 해보니까 여기도 한 16만 원 정도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16만 원 정도면은 임대료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월에 발생된다는 건데 제 기준으로는 너무 비싸다. 13만 원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창 이제 통인대 시장 좋을 때는 17, 18 잘한 건 뭐 20만 원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15를 넘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죠. 대지 평당가는 건물 가격 한 22억 제외한다고 했을 때 평당 1억 5천 6백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적정 시세 같아요. 주변 매각된 사례들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초반대 매각이 되다 보니까 임대 세팅만 잘하거나 혹은 이제 사옥으로 사용하실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 투자는 좀 저는 괜찮은 투자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지금 현재 매입하신 분도 13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110억 대출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전 사례와 비교를 하자면 전 사례는 그렇게 많이 남기진 않았잖아요. 이건 좀 거의 50억의 차익을 남겼으니까 아직도 신사동과 청담동 이쪽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례였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마찬가지로 신사동에 있는데 위치를 보자면은 도산공원역이 있고요.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언주를 타고 성수대교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삼원가든 있잖아요. 네네. 이 삼원가든 옆에 이제 무궁화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계획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155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올해 5월, 잔금일은 5월 29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72평, 연면적은 262평,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이고요. 올해 2024년도 4월 달에 이제 준공을 완료한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 2022년도에 110억에 매입을 해서 거의 2년 만에 155억에 판 건데 이 건물은 전 건물과 좀 다르게 사이즈가 좀 커요. 사이즈가 262평. 전 건물들은 이제 200평 위아래였는데 이건 좀 250평을 넘는 건물이죠. 사이즈가 있는 건물이라서 건물 가격을 약 30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네네. 110억이 사서 건물가를 30억 잡고 그럼 140억인데 네네. 거기다 취득세, 금융비용 그쵸. 포함을 하면 거의 한 150 정도가 원가일 거란 말이죠. 시세 차익을 거의 못 본 원가에 매각을 한 건물이다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 이유를 따지자고 보면은 110억의 토지를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토지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비싸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원가로 따졌을 때 155억이 원가잖아요. 근데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1억 7천이거든요. 건물 가격을 제외하면. 저는 좀 약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은 잘 지었어요. 근데 지금 세 사례를 다 보니까 다 잘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끝이라는 거죠. 다 보면은 임대가 지금 안 맞춰졌기 때문에 이 건물도 임대가 이제 공실이었는데 맞추려는 임대료 보니까 평당 임대료 한 16만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도 임대가 맞춰지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준공한 게 2024년 4월 달에 건물이 신축이 되고 5월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 임대 기간이 뭐 엄청 오래된 건 아니에요. 매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전 동일한 그 두 번째 사례랑 똑같이 4억이 아니면 부담스럽다. 이자 감당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지도로 가보자면은 바로 앞에 소망교회도 있고 나름대로 이 주위가 좀 조용하면서 네네. 쾌적한 곳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도로가 좀 좁기도 하고 그쵸. 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가는 곳인데 개방감은 좀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이제 공원이 있어서 쾌적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차가 막 지나다니기에는 좀 쾌적하지 않았던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대가 구해주고 했으면은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공실이 좀 있었고 직접 사용을 할 사람이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 건물이었습니다. 네. 네, 네 번째 건물입니다. 네 번째 건물은 다시 논현동으로 왔는데 논현동 중에서도 좀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논현동이 해요. 네, 위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구청역에서 이제 학동사거리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이죠. 네. 네, 학동사거리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하면은 네,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나름 뭐 코너 건물이기도 하고 네.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곳이기도 해요. 네, 개요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165억에 거래가 되었고 계약일은 5월 24일, 잔금일은 6월 25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79평, 연면적은 241평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올해 6월 13일 날 준공이 떨어진 나름 따끈따끈한 그런 건물이긴 합니다. 네네네. 2022년도 6월 달에 86억에 토지가 거래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한 240평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나 자재를 좋은 걸로 썼기 때문에 건축비도 약간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죠. 그럼 원가 계산하면은 한 120억 정도가 원가인데 그럼 165억에 팔았으면은 한 43억 정도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시세 차이가 이제 번 거긴 한 거네요. 이 건물은 그래서 좀 많이 남겼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물이 평당 금액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연도에 최근에 제가 계약했던 게 대로변이 1억 7천에 거래했거든요. 이 이면이 건물 가격을 30억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1억 7천. 좀 비싼 금액이지 않나. 너무 신축에 대한 그 피가 많이 붙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기도 예상 임대를 짜놓은 걸 보면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4,200만 원 정도? 한 17만 원 정도 짜놨더라고요. 평당 임대료를. 네, 이 건물도 이제 165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100억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그러면 현금 한 70억 정도 투자해서 매입을 하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 수익형으로 매입을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0평짜리 건물을 165억에 매입했다라는 거는 좀 비싼 감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지금 165억, 170억 정도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400평가량 나오기도 하고 300평은 넘는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이즈는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건물은 잘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거래가 됐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건물입니다. 네, 마지막 건물도 논현동에 있는 건물인데 위치를 보자면 신논현역과 논현역 사이에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영동시장이 있죠. 영동시장 옆 라인에 나름대로 좀 넓은 거리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193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6월 4일, 잔금일은 7월 1일 날 한 정말 최근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네. 대지 면적은 94평, 연면적은 327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올해 2024년도 1월 23일 날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은 2022년도 3월 달에 땅을 97억에 매입을 해서 한 2년 만에 지은
건물이죠. 나름대로 건물 사이즈가 327평이고 이것도 나름대로 뭐 좀 잘 지어놓은 건물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건물 가격을 33억 정도 잡았을 때 130억에다가 금융비용, 취득세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140억 정도가 이제 원가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3억에 매각을 했다는 건 50억 이상의 차익을 보고 판 좋은 사례지 않나 생각을 하죠.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 때 대출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175억을 대출을 받았고 근데 유일하게 보여드리는 건물들 중에서 임차가 차 있는 건물인데 여기 성형외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월 임대료가 6,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4%가 넘는 수익률인데 강남에서는 좀 찾기 힘든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건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선호하는 그런 건물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매각이 된 게 토지 가격이 1억 7천 정도로 거래가 된 거잖아요. 이쪽 인근 시세 대비는 조금 비싸게 거래가 된 감이 그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은 좀 넓은 도로에 왕복 2차선 도로에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죠. 나름 전면은 좀 넓은 감이 있어서 차가 왔다 갔다 하거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에도 충분히 여유는 있는 곳이긴 합니다. 네, 임대 세팅도 뭐 워낙 잘 해놓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 이제 장기 계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임차인이 뭐 임대료만 잘 내고 잘 있다고 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투자는 잘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만 잘 된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라 좀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저 또한. 보통 강남에 매입을 한 업체가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가 매입을 하는데 이 건물은 이제 종근당이 매입을 했죠. 나름 자금력이 있는 업체가 이제 매입을 했기 때문에 200억 가량 되긴 하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개 사례를 봤는데 저번에 저희가 강남 꼬마 빌딩을 했을 때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나거나 네. 원가에 팔거나 좀 재미를 본 사례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100억대를 넘어서 좀 신축한 건물을 오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를 본 사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네네네. 다만 저희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신축 건물들 다 팔리는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잘 되는데 뭐 이런 거 사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런 사례만 가져왔을 뿐이지 아직도 신축된 건물들 중에서 매각이 안 된 건물은 정말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이런 건물들은 이제 매각이 됐지만 본인들이 그 지역 위치에 인해서 뭐 필요로 인해서 사셨을 경우들도 있고 그 건물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사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너무 평당 금액이 높게 거래가 됐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시세보다 높게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축에 이 깔끔하게 지어진 그 건물에 현혹돼서 투자성을 조금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봤던 사례를 5개를 매입을 한 업체의 공통점을 보면은 대부분 대출을 한 80% 심지어 90%까지 이제 받은 업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은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매출이 충분히 되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로 보기에는 일반화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대출 비율을 한 50%, 60% 정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투자로 봤을 때는 방금 보여드린 사례는 그 투자와 좀 다른 경향의 투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